구독자 여러분, 봄의 전령사, 봄의 여신이라는 닉네임 등을 가지면서 행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2월 초가 되면 추위는 물론 눈 속을 헤집고 올라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 복수초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수초라는 이름에 따라 많은 분들이 원수에게 복수를 한다고 할 때 그 복수로 알고 있으나 복복자의 목숨 숫자의 한자어를 가지고 있어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다큐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 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 봄의 전령사 복수초라는 주제로 추위가 채 가시기 전 눈 속을 헤집고 올라와 꽃망울을 터뜨린 복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꽃은 워낙 일찍 꽃이 피는 야생화로 남쪽 지방에서는 1월 초부터 꽃이 올라와 이 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거나 특히 야생화를 촬영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눈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복수초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으로 뒤쪽에서는 복수초에 대한 이루지 못한 두더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초는 미나리 아제빛과의 14살의 초본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전국의 숲속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키는 10에서 15cm이고 꽃대가 올라와 꽃이 핀 뒤 잎이 올라오는데 잎은 세 갈래로 갈라지며 끝이 둔하고 털이 없습니다. 보통 3, 4월경에 꽃이 피고 있으나 남쪽 지방에서 일찍 피는 꽃은 1월 초부터 꽃이 올라오며 줄기 끝에 4에서 6cm 정도의 노란 꽃이 한 송이씩 달리며 꽃잎은 20에서 30여 개가 수평으로 퍼지고 수술은 많으며 꽃받침 조각은 짙은 녹색으로 여러 개이고 열매는 6월에서 7월경 별사탕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달립니다. 일찍 피는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활용되고 한방에서는 진통제, 강심제, 이뇨제 등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독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복수초라는 이름으로 인해 복수를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는 일본식 한자어에서 생긴 이름으로 복복자의 목숨 숫자로 되어 있어 복을 많이 받고 장수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며 새해가 되면 복을 기원하면서 복수초 사진을 주고받는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순 우리말로 얼음새꽃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얼음새꽃은 눈이나 얼음을 뚫고 올라온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또한 눈 속이나 꽁꽁 언 땅을 뚫고 나온다고 하여 설련화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렇듯 눈 속을 뚫고 나오는 것은 복수초가 스스로 열을 발산하여 주위에 언 땅이나 눈을 녹이기 때문에 복수초 꽃 주변에는 눈이 빨리 녹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꽃이 황금색 잔처럼 생겼다고 하여 즉금전화라고도 불리며 설날에 핀다고 하여 원일초 등 다양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 와닿는 이름은 순 우리말인 얼음새꽃이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복수초는 동양에서는 복이나 장수, 행운을 뜻하고 영원한 행복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슬픔이나 아픔을 뜻하고 슬픈 추억, 슬픈 회상 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식물의 꽃말은 그 식물의 특징이나 모양 등의 상징성을 부여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해석에 따라
정반대되는 꽃말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꽃입니다. 복수초에는 여러 가지의 전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보면 하늘나라에 크노멘 공주라는 아름답고 젊은 여신이 살고 있었는데 공주의 나이가 들자 아버지인 하느님은 누구에게 시집을 보낼지 매일매일 고민에 빠졌다. 여러 신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한참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하느님이 고른 것은 두더지 신이었는데 두더지 신은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며 아주 날렵하고 똑똑하며 게다가 착하고 땅도 많아 부자였으나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젊은 신들 중에서 두더지 신이 가장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음만 올바르고 아름다우면 겉모습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한 하느님은 두더지 신을 크노멘 공주의 신랑감으로 정했고 두더지 신을 찾아가 우리 크노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 주게나 라며 부탁을 하였다. 두더지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노멘 공주와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은 불같이 타올랐고 목숨 걸고 크노멘 공주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의 증표인 칼을 교환하며 크노멘 공주와 두더지의 결혼을 약속한다. 뭐라고요? 왜 제가 하필이면 하늘나라에서 제일 못생긴 두더지와 결혼해야 되죠? 크노멘 공주가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것은 못생긴 외모였다. 싫어요. 저는 절대로 두더지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공주가 싫어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두더지는 매일같이 공주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공주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성화에 공주는 결국 집을 뛰쳐나가게 된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어둡고 추운 겨울밤 크노멘 공주는 추위에 떨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곰과 소나무에게 또 다른 여러 신들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모두에게 거절을 당한다. 발을 구르는 크노멘 공주의 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귀여운 공주야, 어서 집으로 돌아오거라 라며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권유하였으나 딸의 계속된 고집에 화가 난 하느님은 제멋대로인 너를 더 이상 내 딸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내가 내리는 벌을 받아라. 크노멘 공주는 아버지의 벌로 아름답고 젊은 여신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더니 노란색의 조그만 꽃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쌓인 눈 속에서 태어난 꽃을 사람들은 복수초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흰눈이 잔뜩 쌓인 아침 복수초 주위에는 많은 발자국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꽃이 되어버린 크노멘 공주를 지금까지도 그리워하는 두더지의 흔적으로 노란색의 꽃이 눈 속에 숨어버릴까봐 밤새도록 복수초 주위에 눈을 쓸고 있는 두더지의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가슴 아픈 슬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있는 복수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 봄의 전령사 복수초라는 주제로 복수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수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에 마음이 가라앉았다면 화사한 꽃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